조선 후기 경기도 수원 근처의 작은 마을. 복숭아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22살의 은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신비한 능력이었다. 은채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었다. 기쁨은 밝은 노란색으로, 슬픔은 깊은 푸른색으로, 분노는 타오르는 빨간색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색깔들을 붓에 담아 화선지 위에 옮겨 놓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앞 못 보는 처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장님이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은채는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정승 박문수에게는 외동아들 준영이가 있었다. 25의 준영은 용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깊어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흠모하는 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집안의 머슴딸 연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화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얼굴이 아름다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꼈다. 준영과 연화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양반과 머슴딸의 사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달밤 두 사람은 집 뒤편의 대나무 숲에서 은밀히 만났다. 연화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아버지께 당당히 말씀드릴 거야. 준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저 도련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은채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어느 날 우연히 연화가 물을 길러 가는 길에 은채와 마주쳤다. 연화의 발걸음 소리, 작은 한숨 소리를 들은 순간 은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색깔들이 피어올랐다. 사랑의 분홍빛과 슬픔의 푸른빛, 그리고 불안의 회색빛이 뒤섞인 아름답고도 슬픈 그림이었다. 아가씨. 은채가 조심스럽게 연화를 불렀다. 혹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으시지 않나요? 연화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은 안 되세요. 아가씨의 마음이 보여요.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이지만 그 주위를 아픔의 색깔이 둘러싸고 있어요. 은채의 말에 연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은채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털어놓았다. 은채는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눈에는 이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보이기 때문이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앞 못 보는 처녀가 신기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은채의 그림을 보고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정말로 자신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자신의 탐욕을 그린 그림을 보고 부끄러워했고, 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린 그림을 보면 눈물을 흘렸다. 은채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은채의 능력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추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은채를 멀리했다. 저 처녀가 마녀가 아닐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니 불길한 일이야.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정승, 박문수도 은채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평소 점술이나 무속에는 관심이 없던 그였지만 아들 준영의 미래가 궁금하여 은채를 찾아갔다.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그린다는 처녀인가? 박문수의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차가웠다. 은채는 박문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권력욕의 자주색, 아들에 대한 사랑의 따뜻한 주황색, 그리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외로움의 검은색. 그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완성된 그림을 본 박문수는 당황했다.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인가? 네, 나리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아들을 옥죄고 있어요. 그리고 은채가 말을 잇기를 망설였다. 그리고 무엇이냐? 아들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 같아요. 박문수는 은채의 말에 불쾌해했다. 감히 천한 것이 무슨 말을. 하지만 은채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머슴 딸 연화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문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천한 계집이 내 아들을 유혹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연화를 불러들여 호되게 꾸짖었다.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화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박문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준영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연화가 집을 떠난 후였다. 연화는 어디 갔습니까? 연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영은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박문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 천한 계집은 잊어라. 내가 너에게 좋은 신부감을 구해주겠다. 연화가 사라진 후 준영은 폐인이 되어갔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은 채 그녀만을 그리워했다. 박문수는 아들의 상태에 불안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준영의 마음에서 사랑의 분홍빛이 절망의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검은색이 점점 번져나가 위험한 색깔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은채는 이대로 두면 큰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은채는 조용히 박문수의 집을 찾아갔다. 나리, 제발 아들님을 살펴보세요. 아들님의 마음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아들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은채의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준영의 방으로 갔다. 그런데 준영은 방에 없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이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께서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으니 저도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드리겠습니다. 준영은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가져갔다. 박문수가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증거들이었다. 그는 그 문서들을 모두 관아에 고발했다. 아들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난 박문수는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하지만 복수를 끝낸 준영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아버지도 연화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한강가를 방황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은채가 나타났다. 준영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보였어요. 절망의 색깔이 온통 검게 물들어 있더군요. 은채는 준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어요. 연화는 살아 있답니다.
은채는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준영에게 들려주었다. 연화가 멀리 전라도의 한 절에서 비구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입니까? 연화가 정말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준영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네. 하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정화해야 해요. 복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채는 준영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준영의 마음을 그린 것이었는데 검은 색깔 사이사이로 아직 남아있는 작은 사랑의 분홍빛들이 보였다. 이 작은 빛들을 키우세요.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배우세요. 그래야만 연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은채의 말에 준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준영은 은채의 조언을 따라 마음의 정화에 나섰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감옥에 갇힌 박문수는 처음에는 아들을 원망했지만 준영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마음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가 잘못이었다. 부자는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오랜 오해와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박문수는 아들에게 말했다.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번에는 내가 축복해주마. 준영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연화를 찾아 전라도로 향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는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했다. 연화는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도련님, 연화는 준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곳까지? 연화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준영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연화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늦었어요. 도련님, 저는 이미 부처님께 이 몸을 바쳤어요. 아니야, 연화야, 아직 늦지 않았어. 준영은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물러섰다. 도련님,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제 이 길만이 남았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다. 준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암자를 찾아왔다. 바로 은채였다. 그녀는 준영과 연화 둘 다를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었다. 연화 보살님,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보살님의 마음을 보니 아직 속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더군요. 연화는 깜짝 놀랐다. 그런 말씀을. 거짓말은 안 되세요. 진정한 깨달음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에서 나와요. 보살님은 사랑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것뿐이에요. 은채의 말에 연화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음을 따르세요. 진정한 사랑은 부처님도 막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채는 연화에게 작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연화의 진짜 마음을 그린 것으로 불심의 금색과 사랑의 분홍색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연화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승복을 벗고 준영과 함께 암자를 떠났다.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부처가 있는 법이다. 가서 행복하거라. 준영과 연화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이제 함께였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준영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연화는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몇 년 후 그들 사이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에서 준영과 연화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다. 그들은 종종 은채를 떠올리며 그녀의 은혜에 감사했다. 한편 은채는 여전히 마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찾아와 마음의 상담을 구했다. 은채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변화했다. 탐욕스럽던 상인은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자식에게 무관심했던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은채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깨우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은채를 찾아왔다. 선생님, 제 마음도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서 은채는 깊은 외로움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당신은 외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최근에 한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은채가 그려준 그림을 본 선비는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림에는 사랑의 분홍빛이 환하게 피어나 있었다. 용기를 내세요.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전해지는 법이에요. 은채의 격려에 힘을 얻은 선비는 마침내 그 여인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은채의 명성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은채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하늘이 내린 선물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을 돕는 데에만 사용했다. 어느 해겨울 큰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았다. 은채는 자신의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은채야, 너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웃들이 걱정했지만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가진 건 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봄이 되자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관에서 은채의 소문을 듣고 한양으로 올라와 달라는 전가를 보낸 것이다. 임금께서 직접 은채의 그림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다. 은채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은채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저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은채는 떠나기 전 한 달간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비록 그녀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은채를 배웅했다. 고맙다, 은채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양에 도착한 은채는 임금을 만났다. 임금은 은채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은채가 그린 그림을 본 임금은 깊이 감동했다. 그림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외로움과 책임감의 무거운 색깔들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과인의 마음이 이토록 복잡했구나. 임금이 탄식했다. 전하, 외로우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전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전하의 선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은채의 말에 임금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은채에게 궁중화원이 되어 달라고 청했지만 은채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임금은 은채의 뜻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전국을 자유롭게 다니며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내려주었다. 그 후 은채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주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화해했고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을 찾았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었다. 어느 겨울날 은채는 눈 덮인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오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다. 남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 마을도 곧 버려질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은채는 깊은 체념의 색깔을 느꼈다. 아니에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의 씨앗이 남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붓을 들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며칠에 걸쳐 완성된 그림은 장관이었다. 절망의 어두운 색깔들 사이사이로 희망의 노란빛, 사랑의 분홍빛, 의지의 초록빛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하게 빛나는 금색의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강한 마음들이에요. 은채의 그림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말 우리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럼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마을을 떠나는 대신 힘을 합쳐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봄이 오면 새로운 작물을 심고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서로 돕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은채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녀의 그림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봄이 되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개간한 밭에서는 풍성한 작물이 자라났다. 새로 만든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올랐다.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은채,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마을 이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희망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실제로 기적을 만든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은채는 그 마을에서 한 달 더 머물며 사람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길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은채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녀가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은채는 우연히 옛날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준영과 연화가 살고 있다는 마을을 찾아갔다. 서당 앞에서 은채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아,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바로 준영의 목소리였다. 은채는 조용히 서당 근처로 다가갔다. 선생님, 마음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마음이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준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 속에서 은채는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의 마음을 느꼈다. 바로 그때 연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있었고 다른 아이가 그녀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여보, 점심 준비가 다 됐어요. 연화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은채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길을 떠났다.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세월이 흘러 은채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여전했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한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큰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젊은 남자가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들이 은채가 그리는 것과 비슷했다. 사람의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 그림들이었다. 은채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다. 전문이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나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느끼다 보니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점은이의 대답에 은채는 놀랐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은채의 제안에 점은이는 기뻐했다. 정말인가요? 저는 혼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때로는 외로웠거든요. 그날부터 은채는 그 점은이 민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민호는 은채보다 젊었지만 그만의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은채는 민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은채, 선생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민호가 궁금해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려는 이들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은채의 경험과 지혜, 민호의 젊은 감각이 만나 더욱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서는 마음의 의원들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은채와 민호는 작은 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많았다. 부모를 잃은 아이,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는 아이,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이었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해요. 학교 선생님이 간절히 부탁했다. 은채와 민호는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민호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은채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다.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색깔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고 희망적인 색깔들이 늘어갔다. 우와, 내 마음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있었어. 나도 용기가 있었구나.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돌림당하던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는 당당하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 선생님이 감격해했다. 하지만 은채는 늘 하던 말을 반복했다. 기적을 만든 건 아이들 자신이에요. 저희는 그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보물을 찾도록 도운 것뿐이에요. 떠나는 날,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다. 선생님, 언제 다시 와요?
우리 잊지 마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은채와 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저희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랍니다. 은채의 작별 인사에 아이들은 크게 손을 흔들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은채는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민우는 이제 독립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은채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임금께서 은채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왕세자의 마음을 그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왕세자가 어떤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아무와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채는 궁궐로 향했다. 왕세자는 23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전하, 무엇이 그리 마음을 아프게 하시나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가 과인의 마음을 본다면 과연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왕세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어떤 마음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에는 선악이 없어요. 다만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뿐이죠. 은채가 그린 왕세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책임감의 무거운 갈색, 외로움의 파란색,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사랑의 분홍색. 하지만 모든 색깔이 두려움의 검은색에 둘러싸여 있었다. 전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계시네요. 은채의 말에 왕세자는 고개를 떨궜다. 맞다. 과인은 신분이 다른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인은 미래의 임금이다. 나라를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 개인의 사랑 따위는 전하, 은채가 왕세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임금이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포기한 임금이 어떻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은채의 말에 왕세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물론 어려운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길을 찾아내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 왕세자는 용기를 내어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임금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 여인이 그리 특별한가? 네, 아버지. 그녀가 있기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임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여인이 정말 왕비가 될 자격이 있는지 1년간 지켜보겠다.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왕세자는 기뻐했다. 비록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진정으로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년 후 임금은 두 사람의 진심을 인정하고 혼인을 허락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은채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 은채의 마지막 여행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처음 출발했던 그 작은 마을로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보다 더 번성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어머, 은채 선생님이시네요. 한 중년 여성이 은채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은채에게 그림을 그려받았던 아이 중 하나였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마을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어요. 은채는 마을을 둘러보며 뿌듯해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은채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다. 선생님, 이제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셔드릴게요.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은채는 그 암자에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홀로 있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준영과 연화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고 민호도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 왕세자와 왕세자빈도 은밀히 방문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은채는 그들 모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에요. 어느 봄날 아침, 은채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더 있었다. 자신이 세상에 남긴 사랑과 희망의 씨앗들이 계속 자라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채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까지 모두가 은채를 기리면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은채의 유지를 이어받아 마음의 학교를 세웠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은채의 제자들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그녀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준영과 연화는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마음치유소를 열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는 곳이었다. 왕세자는 임금이 된 후 마음 정치를 펼쳤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정치였다. 은채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조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해 있었다. 에필로그. 오늘날에도 그 작은 마을 언덕 위에 암자에는 은채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다. 사람들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면 이곳을 찾아와 은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신기한 일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은채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우고 있다고 믿는다. 은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사랑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런 은채의 가르침들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앞에 은채와 같은 이들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마치 은채의 정신이 그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전히 사랑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은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녀가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이다.